AI가 바라본 최근 특수교육의 핵심 이슈 3가지는 안녕하세요. 특수교육의 바른 길을 안내하고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특수교육 멘토 K 특수교육 파트너입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제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댓글을 통해 K 특수교육 파트너님, 요즘 학교 현장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법적 제도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오늘은 특수교육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근 특수교육 핵심 이슈 3가지를 아주 알기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 특수교육 트렌드, 우리 아이 학교 생활 이대로 괜찮을까요?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최근 특수교육 핵심 이슈 3가지. 서론 흔들리는 특수교육 생태계, 위기일까 기회일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학교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과 새로운 형태의 고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과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고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주된 이슈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잘 지내고 아이의 숨겨진 특성까지 섬세하게 지원할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슈는 무엇일까요? 본문 1.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공존으로 통합교육과 교권의 조화.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과 일반 학생의 학습권, 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교권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통합교육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일반 학급에 배치하는 물리적 통합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교수적 통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전행동,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지도하는 교사의 어려움, 그리고 그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충돌하기도 하죠. 특수교육 파트너의 팁이제는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인가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행동중재지원팀, 긍정적 행동지원 PBS를 학교 내에 시스템화하고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가 협력 교수 코마이너스 티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학부모님들 역시 학교와 대립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팀이라는 생각으로 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2.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회색지대 아이들 경계선 지능과 신경 다양성. 두 번째 이슈는 진단 및 평가 현장에서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바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대상자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분명한 도움이 필요한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및 미세한 신경 다양성 경미한 자폐 스펙트럼 ADHD 등 아동의 급증입니다. 예를 들어 캐디 위스크 5판 한국 엑슬러 아동 지능 검사 제 5판을 실시해보면 전체 지능지수 FSIQ가 7084 사이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한 반에 23명씩 존재합니다. 이 아이들은 지적장애로 진단받지 않아 특수교육의 법적 테두리 밖에 있지만 일반적인 학습 속도를 따라가기엔 벅찹니다. 또한 K102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나 K-ADHD 검사에서 주의 집중이나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도 많아졌습니다. K 특수교육 파트너의 팁, 우리 아이는 장애 등급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면 학습 결손과 또래, 관계 실패로 이어져 2차적인 정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평가은 꼬리표를 달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아이의 설명서를 찾는 과정입니다. 학교 내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이의 인지적, 정서적 빈틈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본문 3. 특수교육에도 부는 디지털 바람, 에듀테크와 AI 맞춤형 교육. 마지막 이슈는 아주 희망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에듀테크와 인공지능이 특수교육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태블릿, PC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AAC 보안대체 의사소통 기기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죠.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상현실 VR을 이용해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나 마트에서 물건 사기 같은 생활기술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아이의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그에 딱 맞는 개별 화교육 계획 IEP 목표를 설정하는 시스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K 특수교육 파트너의 팁, 디지털 기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이를 아이의 독립성을 키워주는 보조도구로 바라보세요. 가정에서도 아이가 흥미를 가지는 교육용 앱이나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결국 정답은 학부모, 일반 교사, 그리고 특수교사의 연대와 협력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이슈, 통합교육의 공존, 회색지대 아이들 지원, 에듀테크의 활용은 겉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진리입니다. 특수교육은 결코 특수교사 혼자 혹은 부모님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 도구를 통한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 부모님의 따뜻한 수용,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매일 밤 아이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학부모님들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이나 가정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특수교육 이슈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을 남겨주세요. K 특수교육 파트너가 직접 읽고 따뜻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진단 도구 해석법이나 사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